자,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한 총 8문제 정도 가져왔는데, 문제가 비슷해요.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고 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 보는 원가를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자,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가장 큰 키워드예요. 한 번만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X하고 Y라는 보조 부문이 있으면은 주요 부문이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배부 순서를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X부터 순서를 먼저 정한다고 했었죠. X는 먼저 1번이에요. 그 다음 Y가 2번이에요. 그러면 X는 Y를 통해서 배분을 하고, 그러면 A, B, C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한 번만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 배분한다 했으니까 그 Y는 어떻게 돼요? X를 통해서 배분을 못하는 거죠. 한 번만 하니까. 그 Y는 이미 배분받은 부분에서는 못해요. 배분 순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그래서 A와 B와 C만 배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분법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조 부문 간의 상호를 완전히 무시해야 되겠죠. 무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시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려하지 않는다, 얘기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호 배분법은, 이 4번 얘기한 상호 배분법은, 그러니까 용역 수수 간에 둘 다 고려를 한다는 얘기가 언급이 돼야 돼요. 근데 언급된 게 없죠. 이제 상호 배분법 답이 될 수 있어요. 개별 배분법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없는 거고.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은 단기 배분법이에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입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을 고려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용역을 빼고 그냥 보조 부문을 고려한다. 틀렸죠. 왜? 보조 부문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안 한다고 했었죠.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단기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3번은 보조 부분비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문에 배분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보조 부분비 총액은 전부 다 제조 부문에 다 배분되어야 됩니다. 1원도 빠짐없이 배분돼야 돼요. 말도 안 돼요. 3번은 보조 부분비 총액을 일부만 제조 부문 배분된다.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다 배분됩니다. 결국은 전부 다.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제휴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바로 1번에 대한 얘기예요. 직접 배분법. 이거는 직접 배분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 부문 제조간접비를 배분하고자 한다. 보조 부문 제조간접비를 배분한 후 조립 부문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조립 부문의 총원가를 이제 찾는 문제예요. 조립 부문의 총원가를. 이 문제에서는 종입 부문의 총원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직접 배분법을 사용을 한다고 했었어요. 직접 배분법을 이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배분법을 이용을 하면은 당연히 보조 부문 간의 상호 용역 수수는 무시된다고 하죠. 무시되는 거예요. 제가 X를 잘못 쳤네요. X를 여기까지 치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조 부문 간의 상호를 무시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전력 부문, 이 주요 부문만 이제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문 원가라고 되어 있죠. 전력 부문에 얼마? 10만원, 수소 부문에 20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력 부문에 10만원을 조립 부문과 절단 부문에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20만원을 수소
공급 시간을 보니까 300시간과 200시간을 통해서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력은 이제 10만원이니까 곱하기 80kW 총 이 두 개만 더해주면 되겠죠. 두 개만. 그러니까 총 160kW. 그 다음에 이거는 500시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160kW 중에서 80kW만 배분하니까 얼마? 5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부분 이렇게 됐고요. 절단 부분도 똑같이 10만원 중에서 80kW만 배분해주니까 총 160kW 중에서 80kW만 배분하니까 얼마? 5만원만큼만 배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력 부분은 얼마? 이렇게 조립 부분 5만원, 절단 부분 5만원만큼 배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은 되죠. 수선 부분은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수선 부분은 20만원에서 조립 부분, 그러니까 즉 총 두 개 합치면 얼마? 500시간 중에서 300시간만큼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단 부분은 이제 500시간 중에서 200시간만큼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자, 이게 얼마냐면은, 자, 20만원에서, 자, 20만원 중에서 이제 총 킬로와트가 500시간 중에서 300시간만큼 배분을 해주니까 12만원이 되겠죠. 12만원이 되고, 200kW니까 8만원만큼 배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2만원과 8만원만큼 배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조립 부문의 총원가니까, 이제 300시간만큼 배분한 금액 얼마? 12만원과 전력 부문의 배분한 금액 얼마? 5만원이니까 17만원이 되죠. 그래서 50만원에서 17만원만큼 더해주면은 얼마? 67만원만큼의 총원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보조 부문비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도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모르고 빼먹었어요.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직접 배우법은 보조 부문과의 용역 순수 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거 아니죠. 이거 뭐죠? 아, 그렇죠. 단계 배운법이죠. 단계 배운법이에요. 2번 상호 배운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관계 순서를 완전히 고려하는 배분 방법이다. 맞는 얘기죠. 2번은 맞는 얘기예요. 3번 상호 배우법은 다른 배분 방법에 대한 정확한 원가 배분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단점이 있다. 맞는 얘기죠. 정확하죠. 정확한 건 중에 뭐였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단계 배분법은 적용 시 가장 많은 부분의 용역을 제거하는 부분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 용역을 제거하는 보조 순으로 배분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그 순서. 그러니까 즉 배분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용역이 많은 순서들 하냐, 아니면은 뭐 상대적으로 적거나 많은 부분 하냐.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단계 배분법에 이제 가장 순서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면 뭐냐?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직접 배운법이 아닌 단계 배운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기준과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를 오로지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보조 부문 원가를 이제 제조 부문에서만 배분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즉 보조 부문에 대한 상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니까 직접 배분법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2번 단계 배분법은 배분이 끝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다시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일부만 이제 배분하는 방법인데, 배분을 한번 끝낸 거에서는
이제 두 번 다시 배분을 해줄 수가 없어요. 3번 상호배분법은 배분 순서를 결정해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게 틀렸죠. 이 3번의 얘기는 뭐예요? 단계 배분법에 대한 얘기예요. 상호배분법은 순서라는 게 없죠. 순서라는 게 없고 이제 용역 수수를 이제 둘 다 고려하는 방법이니까 상호배분법은 순서를 그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4번 건물 관리 부문 원가의 발생과 배분 기준인 면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볼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면적 기준으로 보죠. 면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세실업의 보조 부문은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용역을 주고받고 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각 부문이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 기간 동안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의 발생 원가는 2만원과 3만원이다. 그러니까 수선 부문에 2만원, 동력 부문에 3만원이라는 거예요. 상호배분법에 의해서 그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한 경우 상호배분법 얘기 났어요. 연립방정식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수선 부문의 용역 제공 비율을, 그러니까 수선 부문은 X로 보고요. 동력 부문을 Y로 보시면은 수선 부문은 당연히 0.3으로 봐야 되겠죠. 상대방의 0.3이 아닌 0.2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선 부문에 대해서는 동력 부문의 용역 제공 비율을 0.2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력 부문은 0.3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수선 부문은 2만원이니까 2만원에 0.2y와 3만원에 0.3y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졌죠. x는 이제 수선부 2만원이니까 2만원에 더하기 0.2y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비율을 보니까 상대방의 비율. 그러니까 y는 3만원에 더하기 이제 요렇게 보는 거죠. 수선부 0.6배우니까 0.4y 이렇게. 그래서 0.3x죠. 0.3x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당사는 단계 배분법에 의하여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배분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절단 부문으로 배분되는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동력 부문 원가를 먼저 배분하기로 한다. 입니다. 단계 배분법에서는 반드시 배분 순서가 먼저 문제에서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동력 부문을 먼저 배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수선 부문은 두 번째예요. 그럼 동력 부문은 수선 부문을 배분을 하겠죠. 절단 부분, 조립 부분에 배분이 되겠고, 수선 부분은 동력 부분에서는 배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단 부분과 수선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력 부분은 이제 먼저 첫 번째만큼 배분을 하니까 절단, 조립, 수선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수선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넘어갈 때에 대한 얘기예요. 수선 부분에서 절단 부분 넘어갈 때 일단은 먼저는 동력 부분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동력 부분. 그러니까 동력 부분에 50만원만큼 원가가 발생을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선 부분은 얼마? 수선 부분에 20, 절단 부분에 40, 조립 부분에 40만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총 합치면 얼마? 100이죠. 100 중에서 20만큼 배분하고, 그 다음에 절단 부분은 100 중에 40만큼 배분이 나고, 조립 부분은 100 중에 40만큼 배분을 합니다. 얼마냐면은 10만원 이렇게 되죠. 1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선 부분에 이제 배부하는 금액은 얼마? 10만원만큼 배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 부문에서는 이제 10만원, 그 다음 1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20만원 만큼 배부를 했고, 동력 부문이. 그 다음 수선 부문은 이제
이 동력 부분에서 배분받은 10만원만큼 더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40이에요. 40만원만큼 이제 배분해주면 되는데, 이 동력 부분은 이미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배분을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35만큼 배분을 해주는데, 곱하기 절단 부분은 이제 35만큼 사용했고요. 조립 부분도 똑같이 35만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합 합치면 얼마? 70 중에 35만큼 배분하고, 그 다음에 조립 부분도 70 중에 35만큼 배분합니다. 얼마냐면은 반이죠. 절반이기 때문에 20만원만큼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수선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분되는 원가니까 얼마? 20만원만큼 배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두 개의 서비스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주식회사 세무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관리 부문 원가를 종업원 수로 먼저 배부하고, 배송 부문 원가를 점유 면적으로 배부하는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자료를 참고하여 서비스 부문의 원가를 배부한 후 절삭 부문의 총 간접 원가를 구하시오 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제 서비스 부문의 일반 관리 부문이 있어요. 일반 관리 부문을 먼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배송 원가를 점유 면적으로 배부하는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배송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 관리는 이제 배송에 대해서 배분해주고, 절삭과 연마에 대해서 배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건 아예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절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마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 관리는 얼마? 6만원이 되겠죠. 6만원 중에서 이제 명수만큼, 그러니까 인원수만큼 배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송은 얼마? 20명, 절삭은 30명, 연마는 50명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모두 합치면은 얼마?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되고요. 그래서 배송은 이제 얼마냐면은 이제 12,000원이 되고요. 절삭은 얼마? 18,000원이 되고, 연마는 얼마? 3만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배분이 되고요. 그래서 배송은 반드시 이 일반 관리에서 배송을 받은 12,000원만큼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에서 배송 다 했으면, 배분 다 했으면은 이제 배송에서 이제 배분해 주는데, 배송은 일반 관리에서 배분이 안 됩니다. 한 번 배분해 준 거는 두 번 다시 배분을 못 받아요. 단계 배분법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삭과 연마만 이제 배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삭에서는 이제 그거죠. 점유 면적으로 해서 봐야 되죠. 점유 면적으로 해서. 그래서 200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연마는 300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게 이제 92,000원에서 500분의, 그래서 500평 중에서 200평만큼 배분을 받으니까 36,8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500평 중에서 300평만큼 배분받으니까 57,600원만큼 배분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절삭 부분의 총 간접 원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절삭 부분 7만원 있죠. 7만원에서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부분 일반 관리에서 배분받은 금액 18,000원 하고, 그 다음에 배송 부분에서 배분받은 금액 얼마? 36,800원만큼 더해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124,800원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두 개만 계산해서 2번으로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고, 간접 원가가 7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 원가 7만원만큼 더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24,800원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4,800원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주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근데 개별 원가 계산은 슬라이드 수가 그렇고 내용 자체도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특히 2장하는 부분과 3장하는 부분이 연결돼서 해당하기 때문에 4장의 부분은 이제 2장과 3장에 있는 부분을 같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도 했었고요. 이제 끝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배분하는 거, 배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즉 이제 그 뭐죠?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에 대해서 이론의 부분 했었죠. 직접 배분법은 이제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방법. 단계 배분법은 이제 그 상호 이제 그 보조 부분 간의 이제 용역 수수는 일부만 고려한다 했어요. 일부만 고려하고 상호 배분법은 이제 모두 다 이제 고려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즉 직접 배분법은 어떻게 해서 이제 배분이 되고, 단계 배분법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되고, 상호 배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이 되고 라고 보았어요. 보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였어요? 이제 그 이제 원가 행태에 대해서 한번 했었죠. 원가 행태. 원가 행태는 이제 그 뭐였죠? 이제 단일 배분요법. 단일 배분요법, 그 다음에 이제 복수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아까지 까먹었어요. 그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 있었고, 단일 배분요법은 이제 직접비하고 이제 간접비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지 않고 이제 한 번에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중 배분요법이죠. 이중 배분요법은 이제 직접비를 이제 구분하고 간접비를 구분한다 했었어요. 직접비는 이제 어떻게 해서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사용 면적으로 해서 이제 배분한다라고 보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배분을 하는 이제 기준점이 있었죠. 기준점. 아까 뭐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건물 감가상각비는 뭐라 면적을 보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액으로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거는 뭐 시간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종업원 수로 계산하든지, 이거는 반드시 회계 1급에서는 반드시 그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무 2급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제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봤고요. 그 3장에 있는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한 문제는 꼭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직접 배운법, 단계 배운법에 대한 계산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배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보아주시고, 특히 상호 배분법에 대해서가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말을 좀 이상하게 좀 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그래도 이해를 하신다면은 원가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가에게는 외우는 게 별로 없어요. 외우는 게 별로 없고 이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원가에게 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